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과 이미지 있었죠. 사과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 몇 개만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좀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일 열기 해서 사과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사과 이미지를 오렌지를 가져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사과 이미지를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오렌지 이미지를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뭐 꼭 과일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글자를 쓸 때,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입체감 있게 이렇게 약간 돌출이 됐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렇게 뒤틀리겠다든가 하는 것들은, 자, 어떤 입체감 있는 이미지와 어울리게 글자를 쓸 때는 위에서 이렇게 우리 뒤틀기 해보셨죠? 자, 텍스트에서 수평 도구 문자를 선택하고 글자를 쓰고 상단에서 여기 뒤틀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장 많이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자, 일단 클릭을 하셔서 자, 저는 여기다 애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LE 자,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으시죠? APPLE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확인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또는 자, 이쪽에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서 완성을 하셔도 되죠. 자, 이동을 할 때는 왼쪽에 상단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끌어줬어요.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글자를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이동 도구로 글자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크기 조절을 한다든가 할 때는 컨트롤 T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컨트롤 T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하고 자, 크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크기를 한 뭐 저는 이 정도로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자, 엔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색상을 바꾸겠다 그러시면 색상을 바꾸시면 되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색상은 이 패널에서 지금 텍스트의 옵션 바에서 이렇게 색상 선택하시면 되죠. 자, 글자를 색상을 뭐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보십니다. 자, 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노란색을 해볼까요? 자, 노란색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틀기로 이게 약간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위에 뒤틀기를 들어갑니다. 자, 뒤틀기를 들어가고 스타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돌출하는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아래가 넓은 조개라든가 위가 넓은 조개 모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돌출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돌출을 하게 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얘를 원하는 돌출을 자, 구부리기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가로 왜곡, 세로 왜곡도 움직일 수 있겠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의 글자를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뒤틀기에서 어떤 글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뒤틀기로 쉽게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좀 더 꾸미겠다. 그러면 밑에 항상 FX 스타일이죠. 여기 스타일 FX를 눌러서 자, 여기서 선을 꾸밀 수도 있고 외부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광선을 넣을 수도 있죠. 저는 만약에 외부 광선을 넣는다 그러면 외부 광선을 이렇게 넣고 자, 외부 광선이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자, 저는 만약에 외부 광선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외부 광선이 색상을 다른 색을 넣겠다 그러면 다른 색이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그냥 밑에 보시면 스프레드와 크기도 지난번에 움직여 봤습니다. 자, 제가 스프레드를
이렇게 한 옆으로 좀 가면서 자, 크기를 좀 옆으로 가면 이 번짐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네. 외부 광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나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해제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림자 효과만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림자를 넣고 여기다 획을 좀 넣고 싶다. 다른 색으로 획 선택해서 획을 선택을 했을 때 획에 대한 밖에 외곽선 글자색만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죠. 글자색을 이거는 뭐 제가 선택하는 거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아무거나 눌러보셔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레이어 스타일에서 저 원하는 걸 저는 이제 빨간색을 한다. 그러면 뭐 빨간색으로 외곽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쁘진 않은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확인하고 확인. 자, 글자를 입력을 하고 약간 입체감 있게 하려면 간단하게 그냥 뒤틀기해서 원하는 대로 골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하려면 여기 텍스트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자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입체감을 넣어준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자, 얘를 선택하고요. 자, FX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FX.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색상 그레디언트 오브레이가 있네요. 그쵸? 그레디언트 오브레이로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미 노란색이 들어가 있지만 얘를 색상을 그레디언트 오브레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그대로 기본 노란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완전히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레디언트 오브레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얘를 뭐 다른 색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막 이런 색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하겠다. 얘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원하는 색으로 놓고 또는 뭐 이런 색으로 놓든지 마음대로. 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됐다면 확인. 누르면 확인.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깔끔하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뒤뜰기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한다는 거, 글자로는 간단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얘를 이미지화를 하는 거를 레스터화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걔를 글자를 그러니까 형식을 그림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얘를 도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글자를. 이번에는 도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이미지에다가 그대로 연습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한번 누르셔서 다시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한번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맛있는 사과 이렇게 볼까요? 아무거나 선생님들께서 써보십니다. 저는 한글로 써볼까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 썼습니다. 자, 아무 글자나 쓰셔도 좋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완성하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하고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하고 그죠? 자,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자, 하시고 제가 이렇게 놨어요. 엔터를 해서 얘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이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겠다 뭐 그러면 자, 이게 텍스트 툴에서 자, 원래는 자, 얘를 정확하게 선택할 때는 오른쪽 레이어에서 썸네일이죠. 썸네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영역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글자만 이렇게. 자, 컨트롤 키와 여기 T라고 나온 곳 있죠. 여기 말하자면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만 선택해서 우리 영역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다른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안쪽에 붙여놓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해지를 하겠다. 컨트롤 D로 해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역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 그냥
색상이나 뭐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글자 자체가 전체 선택이 되겠죠. 수정을 할 때요. 그죠? 자, 잠깐만요. 다시. 자, 맛있는 사과를 얘를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들어가죠? 자, 글꼴 바꿉니다. 자, 위에서. 자, 글꼴을 바꿔보십니다. 자, 글꼴을 바꾸고 원하는 색으로 아무거나. 자, 글꼴을 바꿨어요. 자, 그 색상도 또 바꿔보고. 자, 색상도 또 원하는 대로 바꿔보십니다. 자, 연습입니다. 자, 복습하시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아무거나.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확인을 해도 좋고, 아니면 레이어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줘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일반적인 글자를. 자, 그럼 얘를 지난 시간에는 레이스터화에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도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어디서? 여기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자, 현재 선택한 것을 제 문자 레스터화가 있었고 밑에 모양으로 변환이 있어요. 이 모양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즉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글자를 만드는 그 형식이 다르고, 그래서 또 이미지에 대한 형식이 다르고, 또 도형에 대한 형식이 달라요. 그런데 얘를 도형으로 변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양이 T에서 도형일 때는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버전에 따라서는 이 썸네일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얘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도형이에요, 이제 도형. 도형을 취급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든 도형을 취급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편집에 들어가시면 자, 패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자, 얘를 갖다가 일단 컨트롤 T 해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똑같아요. 그냥 도형이니까. 그죠? 네, 보세요.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자,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일단 엔터를 쳐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시고요. 얘는 또 여기 패스 변형으로 들어가 있죠. 패스 변형에 가시면요. 자유 변형하고 패스 변형하고 이렇게 다 틀리게 나와요. 메뉴가. 그죠? 패스 변형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 원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형에서 얘네들을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패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패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제 얘가 패스가 어떤 의미고 또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이제 선생님께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냥 일단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한번 원근을 사용해 볼까요? 원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옆으로. 그럼 글자들이 이렇게 변하죠. 이건 도형에서 원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글자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원근이라는 거죠. 원근으로.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런 식의 모양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또 밑에 fx에서 조금 더 다듬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그림자 말고 또 다른 거 아무거나 한번 내부 광선 한번 넣어볼까요? 내부 광선. 내부 광선을 하면 글자 안쪽으로 광선이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글자 안쪽으로 광선이 생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입체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크기라든가 감소라든가 아니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불투명도도 있죠. 100%라면 좀 더 진하게 나오고 얘를 안쪽으로 하면 약간 흐리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런 메뉴를 건드리시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얘는 뭐 선생님들께서 저장하셔도 좋고 그냥 X를 닫아도 좋습니다. 자, X를 닫겠습니다. 저장을 전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영역에다가 이제 안쪽에다 붙여 놓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들께서 뭐 아무 이미지나 좀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냥 밤하늘 하나 가져왔고요. 배경 이미지 아무거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하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또 한번 우리가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선택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무슨 액자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액자처럼 경계선에다가 뭐 색깔을 별도로 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영역을 선택해서 색을 칠해주면 되죠. 자, 만약에 왼쪽에서 사각형 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은 안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쪽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선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면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 잠시만요. 선생님. 저희 강아지 들여보내볼게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수업을 하니까 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선택에 보면 선택에 보시면은 수정에 보면 패더라는 값도 있고요. 패더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매끄럽게 확대, 축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매끄럽게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매끄럽게를 눌렀어요. 매끄럽게를 누르면 지금 얘가 직각이에요. 직각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기가 곡률이 거의 없어요. 저 얘는 지금 5 정도 돼 있는데요. 곡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한 30 정도 한번 줘 볼게요. 30.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곡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저는 안쪽을 선택했는데 바깥쪽을 선택해서 여기에다 색깔을 칠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바깥쪽을요. 그러면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면 되죠. 그 반전하는 게 자, 선택의 반전, Shift 컨트롤 I죠. 얘를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반전을 그냥 눌러주시면 바깥쪽 영역이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색깔을 한번 그라디언트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색상을 선생님께서 여기서 색상 해가지고 칠하면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색상이. 그죠? 근데 그라디언트로 하게 되면 이 바깥쪽 영역이 색이 그라디언트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그라디언트. 색은 어떤 색으로 칠하든 뭐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서 자,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되면 상단 옵션 창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자, 제가 배운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마이크 해제하시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라도 물어보셔야 되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거 그라디언트 툴을 아무거나 선택해 봅니다. 저는 한번 얘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음, 그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여기 저랑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얘를 선택했을 때 메뉴에서 비슷한 거를 선택하셔서 일단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확인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배웠죠. 선형을 할 거냐, 뭐 방사형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데 일단 선형으로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쪽까지 드래그. 자, 들어갔더니 바깥쪽 영역이 선택됐기 때문에 바깥쪽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컨트롤 D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영역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색상도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면 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자, 작업 내역에서 밤하늘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되돌렸습니다. 자, 되돌리면 저희 강아지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큰 개는 아닌데 목소리가 엄청 커요. 제가 베란다에다 가다 놨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크네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얘는 제가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죠, 선생님? 자, 얘도 한번 자, 선택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안쪽 영역이 선택됐어요. 자, 얘를 갖다가 저희 반경을 좀 만드는데 이번엔 반경이 아니라 이제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패더라는 곳이 있어요. 패더 찾으셨나요? 패더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얘는 패더 값은 어떤 거냐면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패더 값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얘를 반전을 해가지고 아까는 여기가 완전히 딱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이 색상 여기 말하자면은 이게 프레임 같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밖에 액자 틀 그 부분이 지금 안쪽에 있는 영역하고 완전히 구분이 됐었어요. 그쵸? 근데 이 패더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바깥쪽에 있는 이 선택 영역이 그러니까 틀이 여기 경계선이 약간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처리되는 게 패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주는 값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선생님 한 50 정도 한번 줘볼까요? 50을 줘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자, 모양은 일단 이 모양이었지만 패더 값과 그냥 아까 매끄럽게라든가 이런 거 선택한 거랑 좀 다릅니다. 이제 볼게요. 자, 반전을 다시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 반전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I 눌렀어요. 그러면 이쪽이 선택이 돼 있어요. 다시 그라디언트 도구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자, 어때요, 선생님? 이 경계선 안에까지 얘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 패더 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패더가 말하자면은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 색상이 너무 구분되지 않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이미지를 어색하지 않게 혼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반전을 합니다. 한번 컨트롤 시프트 I로.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 영역으로 선택이 됐어요. 여기가. 그쵸? 선택이.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지금 선택한 영역에다가. 여기 배웠죠? 자, 파일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열기 합니다. 자, 저는 강아지 아까 한번 있던 거 강아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강아지. 자, 아무 그 이미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자,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붙여놓으면 그냥 2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영역 안에다 붙여넣겠다 그러면 편집에서 특수 붙여넣기로 들어갔었죠. 특수 붙여넣기에서 자, 안쪽에 붙여넣기.
그러니까 영역 안쪽에다 붙여넣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미지가 작아서 이렇게 그냥 나타났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이미지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그러면 위에 지금 현재 강아지가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얘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얘가 크기를 이렇게 놓고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엔터를 하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외곽을 패더 값을 줬더니 여기 부드럽게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불투명도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 불투명도. 불투명도 있죠? 이제 레이어도 여기 넣은 거 보세요. 여기 경계선이 패더 값 때문에 이렇게 번진 것처럼 이런 효과가 패더 값이라는 거죠. 자, 불투명도를 제가 지금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썸네일을 강아지를 좀 부드럽게 하게 불투명도로 주겠다는 거죠.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물론 얘를 모양을 갖다가 다 변경을 해가지고 잘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연습하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이제 합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합성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X로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약간 복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작업창이 네. 한번 사라지더니 이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해도 선생님. 오른쪽에요? 이런 거요? 네네. 네네. 아니면 왼쪽에 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에 있는 이걸? 아니요, 그 작업 내역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리 해도 작업 내역이 계속 안 나와서요. 여기요? 정보는 예. 창에서 네네. 네. 작업 내역이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나요, 선생님? 여기가요? 이 체크가? 아, 제가 착각이네. 작업 영역으로 착각했는데. 아, 되셨나요, 선생님? 아니, 근데도 그게 아니고요? 나왔어요, 선생님. 네. 나왔어요. 네네. 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파일 열기 해서, 네, 열기 해서 우리 풍경 그림 있었죠? 풍경 하나 아까 받은 거 풍경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거 못 갖고 왔네요. 파일 이름이 좀 다른가 봐요. 다른 거 갖고 오겠습니다. 열기. 자, 저는 아무거나 좀 가져올게요. 네, 하늘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늘이 있었네요. 자, 선생님들 아무 그림이나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얘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포스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배경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해왔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면 하늘, 노을이면 노을 이렇게 큰 제목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 뭐 이렇게 뭐 맑음 뭐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 아무거나 쓰세요. 글자는 제가 문장력이 없어서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서 아무거나 써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뭐 어울리게 한번 써보세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네. 초대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초대장을. 저희 그림이 이미지가 그다지 예쁘진 않은데요. 자, 그냥 일단 기본적인 제 초대장을 글자만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평도구 문자를 하고 자, 여기다 큰 제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맑음이라고 쓸까요? 맑음. 선생님들께서는 뭐 아무 글자나 써도 됩니다. 큰 제목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쓰셨다면 확인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레이어를 놓고 레이어에서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죠. 레이어. 여기 레이어가 배경 이미지는 하늘, 저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 맑음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컨트롤 T로 뭐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글자 색도 뭐 선생님들께서 컨트롤 T 하고 크기 조절을 제목이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하고 자, 색상은 이 배경에서 배경색을 넣겠습니다. 그럼 색상은 위에 배경색을 할 때 상단에 색상을 선택하는 텍스트 이 색상 피커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마우스를 제가 선생님 캡슐화 키가 눌러져 있으면요. 이 포인터가 모양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좀 포인터의 모양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때는 캡슐화 키가 눌러져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맑음이라는 색깔을 흰색을 이렇게 놓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한 이 정도의 색깔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좀 배경색으로 하니까 약간 좀 세련된 듯한 그런 글자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로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자, 다음에는 뭐 여기 밑에다가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되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텍스트 툴로 다시 한번 씁니다. 자, 글자는 아무 데나 쓰셔도 상관없죠. 그죠? 자, 클릭을 하시고 저는 그냥 뭐 7시 30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07시 30분 30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씁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씁니다. 저랑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완성이 되면 클릭. 그리고 글자를 또 씁니다. 일단 글자를 다 입력을 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원하는 글자를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엔터 하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또 원하는 글자를 그냥 씁니다. 아무데나. 한 3줄 정도 쓰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요 옆에 책이 하나가 있어요. 시집이 걔를 보고 쓰는 거예요. 시집에 나와 있는 거. 뭘 쓰나 하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옆에 시집이 하나 있어서 그냥 거기서 보이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썼습니다. 밑에 뭐 추억을 흘리는 자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한 글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아무 글자나 쓰셔도 돼요. 자, 저는 다 썼어요, 글자를. 자, 그럼 글자가 선생님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세 줄인데요. 얘를 한 번에 써도 상관은 없죠. 3번에. 그죠? 여기서 엔터 치면서 해도 돼요. 아, 엔터 치면서 할 걸 그랬나요?
그래서 한 번에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첫 번째 얘를 썼어요. 그죠? 요거 얘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얘예요. 그죠? 얘를 쓰면은 이 글자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싶어요. 자, 이것도 다 이제 조작하는 부분이니까 연습이 되는 거겠죠?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다 이어서 쓰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이 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X 하시면은 컨트롤 X 없어지겠죠? 컨트롤 X 하면. 그죠? 그리고 뭐 이 레이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레이어는 삭제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컨트롤 C 하고 삭제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예, 0730 나와 있는 거 거기에다가 0730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아, 선생님, 네? 저는 레이어 패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나오시면은 창에서 네. 레이어를 여기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창에 보시면 레이어 있죠, 네, 선생님. 네, 네, 레이어. 네, 네. 얘가 체크가 되어 네. 있으면 네, 나옵니다. 네, 체크해 네, 주세요. 네, 네, 네. 네. 나오나요, 선생님?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서 그대로 네, 입력을 엔터 세 줄을 치면서 있어요. 네, 네. 엔터 치시면서 이렇게 입력을 세 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또 하고 아까 그거 추억을 흘리는 자 이거 아예 다 지워버릴까요? 그리고 다시 쓸게요. 괜히 이렇게 썼어요. 자, 왜냐면 하나하나 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엔터 치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제가 여기다 뒤에다 놓고 엔터하고 자, 나머지 다시 씁니다. 맑은 하늘처럼 늘 좋은 만남. 그 다음에 추억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선생님. 내용은 아무거나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조절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동 툴을 이용하면 이게 한 개의 레이어예요. 그쵸? 한 개의 레이어고 요 맑음은 또 다른 레이어입니다. 그쵸? 제목 글자는 여기 따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를 수정하려면 이쪽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고 다 선택이 되면 자, 글꼴을 바꿔주고 자, 글꼴을 다른 채로 아무거나 저는 여기서 좀 명조체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걸로 자, 바꿔봅니다. 바탕체도 좋겠죠? 바탕체 같은 걸로 해봤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T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글자체를 여기서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죠. 저는 좀 작게 한 18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작은가요? 네, 일단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크게 24 정도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니까 여기서도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이 있습니다. 저 왼쪽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가운데 정렬을 하면 가운데가 되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저는 그냥 왼쪽 정렬로 한번 해볼까요? 왼쪽 정렬로 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세트를 어떻게 묶었죠? 요거를? 이거요, 선생님? 네, 그냥 네, 이게 각각 쓴 게 아니고요. 이게 네. 하나의 텍스트에 엔터 치면서 입력한 거예요, 선생님. 아, 네, 그냥,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네. 저가 이게 각각 한 게 아니라 각각 여기서 엔터, 그 다음에 맑은 사람과 네. 엔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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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는데도 자, 보세요. 좀 세련되잖아요. 그죠?
안 세련돼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광고지처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선생님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자, 텍스트를 일단 하나를 써서 얘를 별도로 조절하고 또 하나의 텍스트를 넣어서 또 조절을 하는데 얘는 한 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줄간과 자간 이런 부분을 연습해 보려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글자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줄간, 자간 이런 거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창에서 문자 패널을 꺼냈었죠. 그죠? 여기 창에서 문자. 자, 문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위에가 어떤 거였냐면 이게 지금 줄간이었어요. 줄간. 그죠? 줄간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줄간을 합니다. 썸네일에서 항상 일단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여기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절이 지금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40으로 하겠다. 40하고 하면 40을 하니까 여기가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벌어지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금 넓히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겠죠. 여기 밑에. 자, 글자 사이의 간격을 지금 현재 0인데, 만약에 얘를 갖다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글자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자, 마이너스 20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0. 이게 좁혀지나요? 마이너스 값 먹히나요? 자,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값이 있네요. 마이너스 50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좁혀지죠?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을 하는 거고, 이건 행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얘는 장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100%가 글자의 가로 세로가 지금 정사각형일 때, 그때가 100%인데요. 100보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120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글자가 옆으로 뚱뚱해지죠. 이게 폭이 넓어져요. 얘를 좁혀 보겠습니다. 90 정도 해볼까요? 자, 90. 자, 글자의 길이가 어때요? 좀 길어지면서 글자 하나하나가 좁혀지죠. 이게 이제 장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문자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완성이 되면 빈 곳에 위에서 확인을 해도 좋고, 아니면 텍스트 레이어에서 클릭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 도구를 해서 간단하게 자, 입력을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요거 장평 네.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네. 나오죠? 이거 안 보여주시나요? 창에서 있습니다. 다 이런 패널들은 다 창입니다. 창의 문자입니다. 창의 문자. 그게 없으니까. 없나요, 선생님? 아니, 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자 체크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옵니다. 자,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패널들은 이 창이라는 메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일단 광고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표지라든가 이런 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 저장하시려면 저장하시면 되죠. 자, 파일.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 웹용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웹용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을 할 때 JPG나 핑이나 이런 거 선택하면은 웹용으로 저장이 되지만 별도로 웹용으로 저장하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예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릅니다. 웹용으로 저장.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위에 나타나죠. 사용 설정이 JPG가 있고 파일 형식이요. 여기 핑이 있고 뭐 JPG가 있고 GIF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그림 파일의 형식이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JPG니까 JPG로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냥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밑에 완료 누릅니다. 완료 누르면 얘가 위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JPG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X를 닫겠습니다. 아니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 초대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자, 배운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운 걸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긴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이틀을 자, 밤하늘로 가져오겠습니다. 밤하늘 아무거나. 자, 밤하늘을
이 방안을 썼으니까 딴 거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안으로 여기 방안으로 가져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타이틀을 제 바둑판 배열을 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타이틀이 굉장히 긴데 제 바둑판 배열로 그냥 똑같이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 툴에서 수평 문자 도구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그냥 한번 제가 쓰는 대로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여기 클릭하시고 아무 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밤하늘 사이로 밤하늘 사이로 띄어쓰기 없이 합니다. 자, 엔터. 수놓은 뜻 내리는 수놓듯 내리는 엔터. 그 다음에 별들 만나러 와. 자, 제가 시집을 꺼내놓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시집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그리고 완성을 하십니다. 자, 완성 확인.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T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하고 확대를 이렇게 합니다. 적당하게. 자, 저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터를 하시고요. 글꼴 다시 바꿉니다. 자, 옆에서 오른쪽 텍스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자, 위에서 글자체 바꿉니다. 자, 원하는 채로 저는 한번 조금 색다른 채로 한번 해볼까요? HY 이솝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울롱도체도 있고 아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HY 아무거나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저는 목판으로 해볼까요? 목판을 해봤습니다. 이게 목판체네요. 자, 목판체이고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문자 패널에서 얘를 행간, 자간 이런 거를 조절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행간을 좀 넓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간을 일단 넓혀볼게요, 선생님. 자간. 그러면 0보다 커야지 되죠. 여기를 자간을 한 50? 그럼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좀 더 벌려볼까요? 조금 더 벌려보겠습니다. 7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글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에 저 다시 바꿔볼게요. 글자체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행간을 저는 2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00. 그리고 자간을 200 정도로 하고 행간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다 직접 글자를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기 75를 하면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글자가.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장평도 글자가 너무 벌어진 것 같으면 여기서 조절을 해주세요. 장평도. 저는 글꼴에 따라서 다 틀리죠. 저는 한 8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자, 글꼴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조절하시면 되죠. 컨트롤 T로 합니다. 컨트롤 T.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한다든가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드십니다. 엔터.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림자를 약간 FX에서 그림자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밤하늘에 얘가 들어간 게 좀 보기가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불투명도는 그대로 100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100으로 놨어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좀 진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밑에 거리가 있죠, 거리. 거리를 조금 더 벌려볼까요? 한 15나 20 정도로 벌려볼까요? 자, 제가 한 이 정도 벌렸습니다. 이 글자가, 그림자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스프레드는 그냥 0으로 놔두고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크기도 한 조금 10에서 15 정도 해볼까요? 그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림자가 약간 이렇게 번지는 듯하게 나타나죠. 그럼 약간 얘가 입체감 있게, 자, 그림자 자체도 완전히 그림자가 아니라 크기와 거리와 뭐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약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프레드나 거리나 각도나 뭐 크기 이런 걸 조절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타이틀을 저는 이제 바둑판 배열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초대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나머지 글자를 한번 더 써볼까요? 자, 아까 있는 비슷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도 시집에 나오는 거니까 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밑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 글자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 아까처럼 글자색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죠. 이 배경에서요. 그죠? 자, 이 배경은 아까 제가 하늘 선택했던 그 배경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까 여기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색을 취하면 되죠. 그죠? 네, 일단 X를 닫고 클릭을 했습니다. 나머지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아무렇게나 12월 25일 날 만나는데 자, 저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써볼게요. 처럼 그대로. 글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엔터하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아까 작업한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간과 행간을 그대로 나타내지죠. 그러니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 이동 도구를 갖다가 원하는 데다가 끌어다 놓고 자, 글자는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저는 얘를 이제 조절을 또 할 거예요. 아까처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런 걸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글꼴 원하는 대로 바꾸시고 자, 글꼴도 바꾸시고 서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뭘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작게 해도 되겠죠. 한 18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도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취해볼까요? 이런 색깔로 아니면 이런 색깔로 검정색에다 놓으니까 자, 얘는 흰색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색깔로 놨습니다. 좀 밝은 색으로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행간이 너무 넓으니까 행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행간을 좀 줄여요. 이것도 넓으니까. 자,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그 다음에 자간이 너무 넓다. 그러면 자간도 좀 줄이시고요. 0이 원래 글자의 저거죠? 0이. 그죠? 0이. 그 다음에 장평도 원래대로 하겠다. 그럼 100입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다가 갖다 놓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를 글자가 너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글자 12월 25만 만약에 바꾸고 싶어요.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 포함됐을 때 여기서 12월 25만 이렇게 블록을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만 글자 크기를 넓혀주시면 되겠죠. 제가 24라면 얘만 커지겠죠. 이렇게 강조하듯이. 그죠? 이렇게. 그리고 클릭. 이게 들어가겠네요. 자, 만약에 얘가 가운데 정렬로 하겠다. 가운데 정렬로 하시고 자, 클릭을 해서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일단 하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도형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불가사리 모양처럼 생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 사각형 도구도 있고 동그라미 도구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도형들이에요. 도형들을 원하면 가져다가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여기가 모양으로 되어 있도록 하세요. 패스와 모양이 있는데요. 이제 아직 패스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양으로 맞춥니다. 자, 모양을 하면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 색까지 칠해진 게 모양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혹시 오른쪽에 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부분이 이 중간쯤에 버전에 따라서는 얘 모양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이라는 곳을 이렇게 열으면요. 저처럼 이런 그림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른쪽에 보시면 아니면 밑에 메뉴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CC 버전이나 버전에 따라서는 다 틀립니다. 여기 내용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모두 하면 모두는 CS 버전은 모두를 선택하면 여기가 다 나타납니다. 자, 확인 누르면 얘가 포토샵이 CS 버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다 나오고 CC 버전은 아마 밑에서 뭘 선택을 각각 동물은 동물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자연은 자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C 버전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도형을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께서 도형을 쓸만한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색깔 칠한 거야. 하얗게 색이 되어 있는 게 색을 칠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선생님 아무거나 하나 가져볼게요. 어떤 거 가볼까요? 자, 모양을. 그냥 여기서 이런 나뭇잎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놓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 도형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배울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고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클리핑 마스크나 레이어 마스크는 이제 합성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 중에 얘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이제 좀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일단 만들어 놓은 도형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색상을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썸네일을 컨트롤 키하고 이렇게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영역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영역이 선택이 되니까 색상을 넣거나 이 영역을 만약에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그라디언트 도구로 색상을 선택하려면 색상으로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려면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거 갖다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특수 붙여넣기로. 그럼 얘 이렇게 이 썸네일하고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얘를 패더값을 조금 줘서 부드럽게 할까요? 네, 그냥 하죠. 그냥. 자, 그러면 파일 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고 자, 열기를 하고 여기서 원하는 사진 어린이면 어린이 자, 어린이를 가져볼까요? 어린이 좀 이상한가요? 자, 그냥 강아지로 아까 강아지로 가져볼게요. 강아지로. 이거 강아지가 아니었죠. 이거 강아지가 아니에요. 딴 거 가져오겠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그림 그냥 가져왔어요.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죠.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죠. 자, 이게 필요 없으니까 X를 닫고 자, 이제 현재 밤하늘 여기에다가 놓고 자,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편집해서 특수 붙여넣기로 특수 붙여넣기에 안쪽에 붙여넣기 안쪽에 하면 요 안에 들어가겠죠, 강아지가. 그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얘는 이미지고 이미지를 조절하려면 이미지 썸네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로 하면은 크기 조절이 될 거고 자, 그죠? 컨트롤 T 합니다. 자, 컨트롤 T로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옮기면 옮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이게 크기 조절이 되죠? 자, 원하는 대로. 그죠? 이렇게 네, 썸네일을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거고 자, 엔터 합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서 얘를 좀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도형은 이거죠. 얘예요. 얘. 여기서도 물론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얘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T 눌렀어요. 그럼 이게 도형이 선택이 됐어요. 제가 크기 조절을 한다? 그럼 크기 조절 되죠. 크기 조절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대로 놔둘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그냥 엔터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FX로 자, 이 도형 자체만 좀 꾸며봅니다. 자, 얘를 밑에 FX 들어가서 자, 외부 강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외부 강선. 자, 외부 강선으로 한번 넣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외부 강선이 여기 들어가죠. 자, 얘를 외부 강선을 스프레드를 조금 더 가게 하고 크기를 조금 더 많이 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어울리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이게 이런 그림이 좀 들어오니까 약간 촌스러워요. 그죠? 그래. 자, 그리고 강아지를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강아지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면 이때 불투명도를 또 조절을 하는 거죠. 불투명도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약간 네, 색상이 네, 불투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럼 밤하늘에 약간 불투명도를 조절을 했더니 아까보다 어색한 게 조금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얘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저장합니다. 자,
X를 닫겠습니다. 아니요 합니다. 전 저장 안 할게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파일 열기. 자, 오늘은 일단 텍스트 배운 거 가지고 연습하면서 포스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글씨는 이제 별로 안 쓸게요. 시간도 없으시니까. 자, 밤하늘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레스토아를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변형하는 방법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텍스트 툴 다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자, 클릭을 하실 때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를 조금 고딕체 같은 거 두꺼운 채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주 두꺼운 채, 고딕체 이런 것도 있죠. 아무거나 두꺼운 채로. 자,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think라고 써보겠습니다. T-H-I-N-K. T-H 대문자를 쓸게요. 소문자를 쓸까요? 그냥 T자만 쓰고 T-H-I-N-K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글꼴 됐으니까 뭐 이제 글자 색 원하면 그대로 하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글자 색을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고쳐주셨다면 빈 곳에서 클릭.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 자, 이제 뭐 컨트롤 T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익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 구석에다 한번 이렇게 갖다 놔볼까요? 이렇게 놓고 저는 이걸 이제 제목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또 글자를. 자, 얘를 이미지화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텍스트 레이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잠깐만요. 여기서요. 글자 있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글자 있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거하고 썸네일에서 우클릭한 거하고 틀립니다. 자, 글자 THINK라고 think라고 나온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문자 레스토어 있었죠? 문자 레스토어를 해서 이미지로 만듭니다. 자, 그래 이미지가 됐어요. 얘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T 이게 없어졌죠.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부분이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죠. 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K자 이 위를 좀 길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번 이 정도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자, 사각형 선택 툴로 이 정도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근데 저 이게 빼기가 돼 있어요. 이걸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합니다. 컨트롤 D. 자, 이걸로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를 컨트롤 T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T. 선택한 거를 컨트롤 T로 하면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똑바로 올리려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늘어나죠. 여기까지 하고 엔터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선택 영역은 컨트롤 D로 해제하면 되겠죠. 컨트롤 D로. 자, 글자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도 한번 I자는 한번 요 밑에를 한번 길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네모를 했습니다. 자, 얘도 컨트롤 T. 이미지로 변환됐기 때문에 얘가 변환이 가는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서 똑바로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글자를 만들 수 있겠죠. 컨트롤 D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여기다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 옆에다가 글자를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작은 글자로 제가 만약에 작은 글자로 여기다가 원하는 글자를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 좀 멋진 글자가 되겠죠.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또는 아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준다든가 여기다도 세로로 글자를 이렇게 써준다든가 하면은 멋진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이렇게 놔두시면 멋진 광고지가 되겠죠. 아니면은 초대장이 된다든가요. 그죠? 자, 컨트롤 D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써볼까요? 글자를 한번,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나라라고 아니야. 우리나라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자, 우리나라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클릭. 수평 문자 도구를 다시 씁니다. 자, 여기다 클릭합니다. 자, 우자를 쓰시고요. 엔터 치고 리를 써볼게요, 선생님. 우, 다시. 우, 엔터. 리. 까지만 써볼게요. 자, 완성을 합니다. 클릭. 나라도 한번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클릭하고, 나, 엔터, 라. 두 개 썼습니다. 이렇게. 자, 글자를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자를 크기 조절을 합니다. 컨트롤 T.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글자가 뭐 다르다, 똑같은 걸로 표현이 되지 않았다면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는 우리를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다가. 자, 엔터를 합니다. 자, 얘도 같은 크기로 한번 해봅니다. 자, 얘도 클릭해서 컨트롤 T. 크기를 또 크게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엔터. 우리를 갖다가 생긴 얘를요, 선택 영역을 해가지고, 삭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삭제를. 그냥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한 것을 입력을 했다면, 여기서 선택 영역으로 얘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이거 리스트화를 해야 되겠네요. 글자. 이미지가 안 됐으니까. 그죠? 다 문자 리스트화를 시킵니다. 자, 우리도 문자 리스트화 시키고, 나라도 문자 리스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얘 삭제하려면은 삭제가 되겠죠. 그죠?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우리부터 해볼까요? 우리를 선택을 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드래그로 한 요만큼만 선생님 이렇게 영역을 정해볼게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됐죠. 딜리트 키로 얘를 지워볼까요? 그럼 여기 지워지죠. 이렇게 글자가. 컨트롤 D. 이쪽도 한번 지워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 얘기 살짝만 지워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를 지워볼게요. 네, 딜리트를 지워봅니다. 딜리트. 우리 나라가 되어 있네요.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컨트롤 D. 자, 나라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지우면 글자가 이상하니까 자, 딜리트. 이렇게 지워졌겠죠.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느냐면 연화장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글자를.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글자가 좀 특이하지만 어때요, 선생님?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자, 멋진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요?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레이스터화를 이용해가지고. 네, 되셨을까요? 조금 복잡한가요? 자, 그래도 배운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도형화도 시켜보고 문자를 레이스터화도 시켜보고 크기 조절도 해보고 행간 조절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실제 한번 초대장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배운 거 가지고 글자 얼마든지 해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사용해 보셔야지만 능숙해지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 자, 우리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죠. 레이어 마스크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 부분을 또 클리핑 마스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해서 중요한 포토샵 기능들은 이번 한 달 안에 일단 다 한 번씩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